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입력 및 편집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입력을 하기 전에 우리가 셀 포인터요. 현재 어떤 셀을 선택했는지 그 초록색 테두리로 보인다고 했어요. 선택한 셀 포인터를 이동하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름 상자 우리 화면 구성할 때 왼쪽 메뉴에 우리가 이름 상자라는 곳이 있다 그랬어요. 이름 상자에 직접 셀 주소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A 100번을 가야 돼. 뭐 A 1000번 셀을 가야 돼. 그때는 굉장히 편하겠죠. 그죠? 예, 셀 주소에다가 직접 A100, 뭐 A100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동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F5 키를 누를 수 있어요. F5 키 그러면 이동창이라는 조그만 창에 뜹니다. 거기에도 셀 주소를 입력하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셀 포인터 단축키입니다. 자, 나는 단축키로 한번 이렇게 이동을 시켜볼까라고 했을 때요. 일단 방향키로 움직이시면 상하 좌우시 움직일 거고요. 홈입니다. 자, 홈은 뭐 처음, 집 처음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해당 행에 A열로 이동합니다. 자, 행은 상관없고요. 열에 대해서만 A로 이동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이 5셀을 선택했어요. 이 5셀에서 홈키를 누르면 행은 변함없다 그랬죠. 5는 변함없죠. 그래서 A 5셀로 이동합니다. 이때 컨트롤 홈을 누르면 항상 A1셀, 우리 첫 번째 셀이죠. A1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먼 위치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빨리 위로 올라가고 싶어. 그러면 컨트롤 홈 누르면 A1셀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엔터는요, 우리가 입력을 하시고 글자를 적고 엔터, 글자를 치고 엔터 하면은 당연히 아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때 Shift를 누르고 엔터를 해보세요. Shift 키 자체가 좀 반대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엔터를 누르면 아래, Shift 엔터를 누르면 위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오늘 입력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다음은요. 컨트롤 페이지 업, 컨트롤 페이지 다운. 한 페이지가 아니라 시트, 현재 시트 앞에 있는 시트. 컨트롤 페이지 업,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시트, 컨트롤 페이지 다운. 자, 이게 페이지가 아니라 시트, 앞에 시트냐 뒤에 있는 시트냐도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단축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다가 잘못 적은 거죠. 그죠? 막 열심히 적었는데 내가 잘 못 적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ESC를 누르시면 취소가 됩니다. 자, 이때 그냥 ESC 눌러도 되고요. 여기 수식 입력줄에 요 X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굳이 이걸 누르진 않겠죠. 그냥 입력을 하시다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키보드에 있는 ESC를 누르면 되는데 그래도 어떤 시험의 보기 중에 수식 입력줄에 있는 요렇게 X를 눌러도 ESC랑 똑같다 그러면 맞는 거고요. 참고로 요 체크는 엔터를 누른 겁니다. 엔터. 우리가 입력을 다 했으면 엔터를 하잖아요. 요거 같은 거. FX는 그거랑은 상관없이 여러분 나중에 함수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 입력 중에 잘못되었다 그러면 ESC로 취소 누르셔도 됩니다. 또한 한 셀에 여러 줄 입력하기. 자, 엔터를 치면 그냥 줄이 바뀝니다. 엔터를 치면 다음 줄에 글자를 적는데 그래서 엑셀은 한 셀에 여러 줄을 두 줄, 세 줄을 적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데이터를 적어요. 그리고는 그냥 엔터가 아니라 Alt 엔터 누르면 그 셀에서 다음 줄에 커서가 내려갑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 홈 메뉴 맞춤에 텍스트 줄바꿈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내가 자동으로 줄을 바꿔줘요. 셀 너비에 맞춰서. 요게 지금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내용을 제가 그림을 만들어 놨는데 일단 요 B3사에 있는 울산광역시는 그냥 엔터 친 거예요. 울산 엔터 광역시 그냥 한 줄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C3번 셀에 있는 경우는 제가 Alt 엔터를 쓴 거예요. 자, 울산 Alt 엔터 광역시. 그래서 요 3행이 좀 넓어졌습니다만 한 셀에 두 줄 적은 거죠. 또 Alt 엔터 하면 세 줄, 네 줄 작성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B6셀에 여기 주소를 쭉 적어놨는데 주소를 길게 적다 보니까 여기 D열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냥 Alt 엔터가 아니라 이 열 너비에 맞춰서 자동으로 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맞춤 메뉴, 홈의 맞춤 메뉴에 텍스트 줄바꿈이 있습니다. 이걸 눌렀어요. 눌렀더니 이 B열에 맞춰서 글자를 땅땅땅 나눠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나는 강제로 내가 열 너비랑 상관없이 줄을 바꿔야 되겠어요. 그러면 Alt 엔터를 하시고요. 열 너비에 맞춰서 자동으로 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걸 체크하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B열을 넓히면 다시 줄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자, 한 셀에 여러 줄 입력하는 단축키. 예, 이렇게 또 Alt 엔터라고 기억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여러 셀에 동일한 내용 입력하기예요. 자, 내가 셀 한 5군데 혹은 10군데에 똑같은 글자를 적어야 돼요. 그러면 복사를 할 수도 있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단축키도 있답니다. 일단 동일한 내용을 입력하고 싶은 셀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셀 컨트롤로 선택한 거예요. 예, 컨트롤로 여러 개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 칸에 울산이라고 지금 적었는데 뭐 범위가 해제되진 않았죠. 자, 울산이라고 입력하고 이때 무슨 엔터? 컨트롤 엔터. 예, 컨트롤 엔터 입력하시면은 내가 선택한 이 모든 셀에 똑같은 글자가 적혀지게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 셀에 동일한 내용을 입력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선택을 먼저 하세요. 선택을 먼저 하고 글자 적어도 해제 안 됩니다. 그리고는 컨트롤 엔터 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범위를 지정하여 입력하기. 자, 내가 범위를 지정을 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범위를 지정하세요. 내가 이만큼만 사용하겠다라고 미리 지정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이제 엔터 누르면 그 해당 범위 내에서만 계속 커서가 움직여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 그림처럼 범위를 먼저 지정하고 글자 치고 엔터 그러면 다음 만약에 지금 B6번까지 다 적었잖아요. 그러면 C3번으로 이동합니다. C3번부터 C6번 또 D3번 이 안에서만 계속 돌아요. 이 안에서만. 그래서 엑셀은 범위를 먼저 지정하고 입력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만 입력이 가능하다. 자, 다음은요. 우리가 자료가 입력할 때 어떤 자료인지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어떤 자료를 입력하든지 간에 상관없겠지만 엑셀은 달라요. 여러분 엑셀이 첫 시간에 엑셀에 이거 하는 거라 그랬죠. 계산 작업, 물론 다른 작업도 많이 하겠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기능이 계산 작업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할 때 문자를 계산할까? 또 뭐 숫자를 계산할까요? 날짜를 계산할까요? 그 종류, 특성에 따라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르게 계산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실 때 그 자료가 문자인지 숫자인지 뭐 날짜인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엑셀이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문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 날짜 데이터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자는요. 우리가 잘 아는 한글, 영어, 한자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특수문자, 문자와 숫자가 혼합된 데이터. 뭐 예를 들어 엑셀 2016 이거는 문자인 거예요. 자, 이런 거 우리가 문자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문자는 셀의 왼쪽에 정렬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렬 방식을 바꾸시면 돼요. 뭐 가운데도 오른쪽이든 기본적으로는 왼쪽에 정렬된다. 자, 그러고 숫자 앞에 작은 따옴표를 입력하면 얘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1, 2, 3, 4 적으면 숫자죠. 근데 작은 따옴표 하고 1, 2, 3, 4 적으면 얘는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셀 내용 자동 완성 있어요. 자동 완성. 자, 뭐 Alt하고 아래 화살표 요것도 물론 있습니다. 자동 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셀에 입력한 처음 몇 글자가 같은 열에 있는 기존 항목과 동일하면 자동으로 문자가 채워진다.
그러나 문자 데이터만 적용된다. 숫자, 날짜, 시간 형식의 데이터는 자동 완성 기능이 안 돼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제가 한 줄은 울산광역시, 두 번째 줄은 부산광역시라고 적었고, 세 번째 칸에 그냥 울산의 울 이렇게 한 글자만 적었거든요. 그랬더니 위에 같은 열에 있던 울산광역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다 적지 마시고 울 엔터 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같은 열에 있는 이름에 앞에 한 글자만 적었을 때 자동 완성. 그냥 울만 적고 엔터 하시면 울산광역시가 적히는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은 같은 열에 또 여러 가지 글자를 막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번째 칸에는 요 단축키 Alt랑 아래쪽 화살표 방향키를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그 같은 열에 있는 글자들이 촥촥촥 나와요. 그러면 나는 만약에 컴퓨터로 그냥 1급을 적어야 되겠다. 그럼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울산광역시 중구 해야 되겠다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문자 데이터에만 적용되는 자동 완성, 편하게 입력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숫자 데이터예요. 숫자 데이터. 자, 숫자는 아무래도 계산할 때 많이 쓰겠죠. 그죠? 자, 숫자는요, 0부터 9까지 숫자.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소수점. 콤마, 쉼표, 그 다음에 뭐 원화교라든지 백분율요, 퍼센트요. 자, 그 다음에 요 알파벳 E는 뭐냐면 지수라고 해서 요것도 다 숫자를 얘기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숫자는 기본적으로 셀의 오른쪽에 정렬됩니다. 물론 또 뭐 내가 정렬 방식에 따라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정렬되고요. 데이터 중간에 스페이스바나 특수 문자를 적으면 이건 또 문자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1, 2 띄우고 3, 4 그러면 얘는 문자다. 문자입니다. 그럼 계산할 때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숫자를 큰 따옴표로 묶어서 수식에 입력하면 문자로 인식되지만 만약에 이런 연산기호요. 사칙 연산이요. 더하기나 빼기 같은 연산을 하면 숫자 데이터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그냥 큰 따옴표 1 이러면 문자예요. 근데 이 큰 따옴표 1과 큰 따옴표 3을 이렇게 더하기 했거든요. 그럼 얘는 숫자가 돼. 그래서 오류가 뜨는 게 아니라 4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큰 따옴표를 하면 문자로 인식되지만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같은 연산을 하시면은 숫자로 계산된다입니다. 자, 음수를 만약에 적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교 붙이고 숫자를 적으시면 되고요. 혹은 가로로 하셔도 돼요. 가로 1, 2, 3, 4 하면 음수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분수는 어떻게 할까요? 자, 분수는 내가 적고 싶은 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기호가 그 슬래시잖아요. 슬래시잖아요. 참고로 슬래시는 날짜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분수를 표현하고 싶으면 0을 적고 한 칸 띄우고 원하는 분수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 띄우고 1 슬래시 2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요. 0.5라고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또한 숫자를 되게 많이 적었어요. 자릿수를 많이 적었어요. 입력한 숫자가 셀 너비보다 길면 지수 형식이나 샵샵샵으로 표시됩니다. 보통은 지수 형식은 요렇게 지금 알파벳 E 보이시죠? E하고 뭐 플러스 뭐뭐가 나오는데 숫자의 자릿수를 12자 이상 적어주게 되면 칸을 뭐 넓히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이게 지수가 되고요. 아니면 샵샵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지수 형식 같은 경우에는 표시 형식을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표시 형식을 또 배우겠지만 표시 형식의 숫자나 회계로 바꿔주시면 나타나요. 그리고 샵샵샵일 경우에는 열을 넓혀주시면 됩니다. 열 너비를 넓혀주시면 됩니다. 열 너비는 그 열 번호 사이사이 예를 들어 C와 D 사이 구분선을 넓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열 너비를 늘려서 다 나타낼 수 있다. 자, 숫자 데이터였고요. 자, 다음은 날짜, 시간 데이터입니다. 자, 날짜와 시간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또 특징이 있느냐.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한 셀에 입력할 경우 날짜 따로 시간 따로가 아니라 같이 입력을 원한다면 날짜와 시간 사이에는 한 칸 띄웁니다. 날짜 적고 한 칸 띄우고 시간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이 날짜 시간도 숫자처럼 오른쪽으로 정렬됩니다. 날짜는
1년 번호로 저장된다. 자, 날짜는 연, 월, 일의 형태를 우리가 날짜라고 하는데 이 엑셀이 날짜 형식보다는 1년 번호로 기억을 해요. 바로 1900년 1월 1일, 1900년 1월 1일부터 1, 그러면 1월 2일은 2, 그죠? 1월 3일은 3. 이렇게 해서 지금 무려 2020년 뭐 지금 거의 하반기가 되다 보니까 저는 지금 2020년 하반기고요. 2021년, 2022년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숫자가 될 거예요. 그죠? 날짜는 1년 번호로 저장되어서 우리한테 보여줄 때는 연, 월, 일로 보여주지만 계산을 할 때, 자기가 날짜로 계산할 때는 이런 1년 번호로 계산하나 봐요. 자,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대한 비율, 우리가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 24시간을 1로 생각해. 1. 전체가 1이야. 그럴 경우에 소수로 저장된다. 예를 들어 뭐 12시다. 그럼 딱 정오잖아요. 그러면 0.5로 인식이 되는 거지. 이렇게 저장이 되면 또 시간도 계산할 때 편하다고 하네요. 자, 날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날짜는 입력하실 때 꼭 이 기호 쓰셔야 돼요. 하이픈 혹은 슬래시. 뭐 예를 들어 뭐 점 이런 거 안 돼요. 그리고 그 연, 월, 일을 다 적으셔야 돼요. 연, 월, 일 적어야 되는데 뭐 연도만 적는다 해서 이건 날짜 아니에요. 연, 월, 일로 기호는 하이픈 혹은 슬래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0 하이픈 몇 월 하이픈 이렇게 아니면 슬래시 넣어도 되고요. 자, 만약에 분명히 제가 연, 월, 일을 다 적으라고 했는데 연도를 생략했다면 연도를 생략하고 월, 일만 입력하면 현재 연도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현재 연도. 자, 그 다음에 일을 생략하고 연도와 월만 입력하면 해당 월의 1일, 해당 월의 1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 뭐 3월 이렇게 적으면 2020년 3월 1일이라고 입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연도 4개 중에서 연도 4자리 중에서 2개만 적었습니다. 10의 자리, 1의 자리. 2자리만 적었을 경우에는 이때 만약에 30 이상을 적었다, 29 이하로 적었다 해서 달라져요. 30 이상을 적으면 1900년대, 29 이하로 적으면 2000년대로 자기가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15년 1월 1일 하게 되면 2015라고 인식을 해요. 만약에 85년 1월 1일 하면은 1900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연도에 2자리를 입력했을 때는 또 이런 차이가 있구나. 였습니다. 시간 데이터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바로 콜론 기호입니다. 자, 콜론 기호를 가지고 시분초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5시 20분을 콜론으로 적는 거죠. 15 콜론 20 콜론 00라고 적게 되면 시간이라고 이제 엑셀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 데이터는 24시간제로 입력을 했습니다. 만약에 12시간제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시간을 입력한 다음에 한 칸 띄우시고요. AM 혹은 PM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3:20:00 3시 20분인데 한 칸 띄우시고요. PM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오후 3시가 될 거고 만약에 AM 적으면 오전 3시 20분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입력하실 때는 초를 생략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분만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0초로 인식을 한다. 예를 들어 15:20이라고 적으면 15시 20분, 15시 20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15분 20초가 아니라 그죠? 15시 20분 시분으로 인식을 하고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소수로 저장하여 계산한다. 자, 하루 24시간을 1로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밤 12시 자정을 0.0으로 시작해서 정오요. 12시 정오는 딱 중간인 0.5가 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아침 6시는 0.25, 저녁 6시는 0.75 이렇게 소수로 인식을 하여서 엑셀이 계산에 쓴대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소수로 계산되어서 하는 것 뿐이고 우리한테 표시해 주는 거는 이렇게 시간 형식으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축키가 있는데요. 지금 당장 오늘 날짜를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세미콜론 하시고
지금 시간을 표시하고 싶어. 지금 당장.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입니다. 자, 이렇게 단축키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메모도 입력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모는 어떤 셀에 보충해서 적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셀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셀에 입력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기록할 때 메모지를 꺼내실 수가 있어요. 자, 셀에 내용이 있든 내용이 없든 메모는 삽입 가능합니다. 빈 셀에도 메모를 삽입하실 수 있고요. 하는 방법은 일단 리본 메뉴에서 검토 메뉴에 새 메모. 자, 여기가 검토 메뉴고요. 새 메모를 누르면 메모지가 딱 열립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글자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해당 셀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메모 삽입을 하셔서 메모지에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메모를 지우는 방법입니다. 자, 셀을 딜리트 하여도 내용만 지워지고 메모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원래 셀에 내용이 없어도 메모 삽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딜리트를 하면 셀에 적힌 글자만 지워지지 메모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지우셔야 되는데요. 일단 검토 메뉴입니다. 검토 메뉴에도 자, 만약에 메모지가 있다면 이 삭제가 활성화 되거든요. 그래서 삭제를 누르면 아주 쉽게 지워지실 수 있고요. 아니면 해당 셀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메모 삭제 있고요. 세 번째는 홈 메뉴에 오른쪽 끝에 가보시면 이런 지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여시면 모두 지우기. 자, 참고로 모두 지우기는 글자, 메모, 서식까지 모두 다 지우는 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메모 지우기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메모를 삭제하셔야 되고요. 절대로 딜리트를 한다고 해서 내용이 메모가 지워지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 다음은 우리 삽입 메뉴요. 삽입 메뉴에 이런 그래픽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피벗 테이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만, 이 부분 볼게요.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해상도에 따라서 저처럼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요 모습, 지금 도형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자리에 넓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그림이라든지 도형, 스마트 아트 같은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삽입을 해서 더 화려하게 문서를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뭐 그 외에도 차트라든지 아니면 하이퍼링크, 텍스트를 누르면 워드 아트라고 해서 좀 화려한 글자 입력 가능하시고요. 특수한 기호 여기서도 입력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엑셀에서도 이런 그래픽 요소 일러스트레이션 있다라는 걸 봤네요. 여기서 잠깐. 자, 여러분 데이터 입력할 때 단축키가 있었는데요. 기억하실려나요? 한 셀에 여러 줄을 입력할 경우에는 무슨 엔터, 알트 엔터. 자,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여러 셀에 똑같이 입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무슨 컨트롤 엔터. 그래서 우리가 입력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이 두 가지만큼은 꼭 구분해서 알고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을 마련해 봤어요. 자, 다음은요. 환경 설정. 내가 엑셀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는 걸 라고 설정하는 게 있다면은 파일 메뉴에 옵션을 오시면 됩니다. 자, 파일 메뉴 옵션을 오시면 왼쪽에 범주 영역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일반입니다. 자, 일반은 새 통합 문서 만들기. 자, 여러분이 엑셀을 처음 따닥 열었습니다. 그러면 시트는 한 장만 보이죠. 시트 1번이라고 한 장 보여서 추가하기 해서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처음부터 한 3장 나왔으면 좋겠어. 5장이 나와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새로운 문서가 만든다고 열어졌을 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시트를 몇 개 놔둘까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55개까지 여러분은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글꼴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여기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고급 메뉴입니다. 자, 고급 메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스크롤의 크기를 보세요. 아래쪽에 굉장히 많이 내려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급 메뉴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요거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소수점 자동 삽입. 자, 만약에 소수점 자동 삽입에 체크하고 여기 위치 부분에다가 어떤 수치를 주실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소수점 위치에 3을 적었습니다. 3을 하고 요거 확인 누르세요. 확인 다 누르시고 엑셀에다가 5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연 5가 어떻게 표시가 될까라는 거거든요. 소수점 위치가 3이기 때문에 이 5라는 자료는 소수점 셋째 자리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5라고 입력하면 0.005 나는 셋째 자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15라고 입력을 하시면 0.015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의미가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음수로 마이너스 3을 적었습니다. 자, 마이너스 3으로 소수점 위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5라고 입력을 하면 바로 5000이라고 나옵니다. 이미 1000의 자리다라고 인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수점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적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1000의 단위, 만의 단위를 많이 적어야 된다면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하고 데이터 입력을 하시면 돼요. 다만 이 체크지 해놓은 거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 나는 이제 이 환경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 다시 오셔서 해제하세요. 자, 다음 내용은 리본 사용자 지정. 우리 리본 메뉴 있잖아요. 지금 오른쪽 창에 보이는 게 바로 리본 메뉴죠. 여기에서 체크가 되어 있는 거는 리본 메뉴에 보여지는 거고 해제하시면 리본 메뉴에 나타나지 않는 거입니다. 그래서 리본 메뉴에 체크 혹은 여부를 하셔가지고 내가 보이고 싶다, 보여지고 싶지 않다라는 여부를 체크하세요. 자, 마지막으로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입니다. 자, 우리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는 사실 몇 가지 없었죠. 저장하기, 여기 있네요. 저장하기,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고, 기타, 내가 좀 더 추가해 볼까 하는 거를 추가하실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라는 범주를 누르면 종류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모든 명령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기능들을 아주 아이코나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엑셀을 좀 했어. 몇 시간을 했더니 이 기능은 자주 쓰는 걸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고 추가 누르시면 여러분의 그 메뉴, 빠른 실행 도구에다가 착착착착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요. 리본 메뉴 아래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표시라고 하면은 지금은 빠른 실행 도구가 맨 위에 있거든요. 이걸 리본 메뉴 아래로 그러니까 이름 상자 위에 이렇게 사이에다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환경 설정을 해주는 우리 옵션 메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데이터 입력 및 편집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